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God Defense Nation Korea,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지옥의 불꽃등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 자, 지옥행, 째깍째깍, 이게 요즘 유행어더라고요. 지옥행 열차가 출발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린이들, 어리석은 인간들 빨리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문재인 정권의 평양 정령 작전 계획, 오늘 이거를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대통령을 꿈꾸는 문재인, 지금 뭐 사실 이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걸 보고 있으면은 북한이 못 믿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최선희가 나와가지고 뭐 한국 못 믿겠다, 문재인 정부 남쪽 정부 못 믿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못 믿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오늘 뭐 잠깐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갈게요. 예. 일단은 그 전에 이제 중국이 북한의 그 배후 역할을 해주는 중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이거를 좀 같이 봐야 됩니다. 이거를 같이 안 보면은 문재인 정권이 지금 뭘 하는지 잘 안 보인다. 여기에 지금 위에 있는 강이 이게 황어입니다. 황어강이고 여기가 이제 양쯔강, 우리 장강, 중국말로 장강이라는데 이 빨간색 제가 동그라미 치는 데가 뭐냐면 밀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지금 홍수가 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황어도 이 물을 지금 방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황하 상류에서. 그런데 지금 물을 방류하면은 물이 확 빠져나가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이 물이 그 상류서부터 오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에서는 물이 12시간 동안 물이 빠져나갔다가 12시간 동안 물이 들어왔다가 이 밀물, 썰물이 바뀌면서 이 바뀌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를 칠하는데 제가 이 양쯔강을 타고서 저는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졸업하고 4년 동안 배를 타고서 이 지역을 배를 타고 왔다 갔다 다 드나들었는데 이 지역에 보면은 어느 순간 보면 물살이 이렇게 부서져요. 왜냐하면 내려오는 물과 물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물이 딱 만나는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잘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양쯔강뿐만 아니라 지금 뭐 황어도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방류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물이 이렇게 이제 황어 같은 경우 이렇게 굽이굽이 칩니다. 굽이굽이 치는데 이게 어제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심력 때문에 이 물살이 콸콸콸 세게 나오면 원심력 때문에 이 굽이굽이 치지를 못하고 직진한다. 우리도 차가 그 고속으로 달리면은 이 차가 이 회전할 때 이 커브 돌 때 전복되지 않습니까? 그게 원심력 때문에 그런데 마찬가지다. 물도 원심력 때문에 이 직진을 못하고 하면 이제 앞으로 이 지역 전체가 이런 식으로 이제 물난리가 이제 날 가능성이 있다. 왜? 양쯔강하고 황어강 하류에서는 물이 밀물 썰물 때문에 물이 12시간 나갔다 12시간 들어오는데 이게 잘 안 빠진다는 거죠. 왜냐면 저 상류서부터 물이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데 계속 비는 뭐 지금 양쯔강 지역에도 비가 오고 지금 뭐 황어 쪽에도 비가 오고 뭐 비가 온다고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났다. 그리고 지금 이 북쪽 지역 그리고 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 또 폭설이 쏟아지고 우박이 쏟아지고 한답니다. 이 주먹만한 우박이 이 계란만한 우박이 쏟아지는데 그게 코로나처럼 생겼다 뭐 이런 이야기는 뭐 여러 방송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폭설이 녹으면요 이 어마어마한 양의 사람이 걸어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폭설이 쏟아지는데 이런 양이 또 황어나 양쯔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역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범람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냐? 이 보시면 이렇게 그 양쯔강하고 이 황어강을 이어가지고 이 운하를 터놨습니다. 운하. 이 지금 아주 이렇게 짙은 색의 이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이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황어의 지루 쪽 하천하고 양쯔강 하류 쪽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다. 이 운하로. 그러면 황하에서 물을 쏟아 부으면요. 이게 지금 양쯔강 쪽으로 또 넘어올 거 아닙니까? 거기다 양쯔강 하류에서도 이게 물이
또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물이 이제 빨리 안 빠지고 비는 계속 오고 상류에서는 지금 산사댐, 삼엽댐 방류했고 그러면은 산사댐이 무너지는 거나 안 무너지는 거나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이 이 지금 중국 전체 이 지금 하천 지역에 범람이 된다는 거죠. 이 보시면 이렇게 이 지금 이 양쯔강하고 황허강을 이렇게 하천으로 일어났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거만 있냐? 그러면 지금 이 하루 쪽이 지금 밀물 썰물 때문에 막혀가지고 물이 빨리 안 빠지는데 양쯔 뭐 강, 황허강 상류에서 계속 방류하고 계속 비오고 뭐 눈 녹아서 물이 들어오고 또 이 양쯔강하고 황허강이 이 하천으로 또 연결돼 있고 이 운하로 대운하로 연결돼 있고 그것만 연결돼 있나? 그게 아니고 저기 남부지방 광주 이쪽 심천 뭐 이쪽까지 이런 식으로 다 또 운하를 뚫어 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양쯔강이나 그 황허나 이런 데서 이제 뭐 범람이 생기면은 이 중국의 남부 지역까지도 물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중국 전역에서 뭐 폭설이 쏟아지고 지금 폭우가 쏟아지고 뭐 그래 되면은 이게 중국 전역이 지금 물난리가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지금 위에 보시면 하얀색은 눈이 내리는 데고 지금 웃기는 게 7월 달인데 이 해남도 이 화면 베트남 옆에 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 있죠. 여기 해남도 여기도 이게 눈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명나라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니까 그럼 뭐 거의 한 200년 명나라가 한 230 몇 년 지금 중공까지 하면 거의 한 30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지역에 지금 이 해남도에 300년이 넘었죠. 300년 뭐 그 더 되는 기간 만에 거의 한 300년 만에 지금 이 해남도 이 따뜻한 지역에 동방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이 따뜻한 지역에 지금 눈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늘이 중국을 벌하기 위해 가지고 아예 작정하고 달려든다. 하나님이 지금 벌을 하신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란색은 전부 다 이제 수해가 앞으로 발생되는 지역인데 이게 수해가 발생되면 어찌 됩니까? 황토가 쌓일 거 아닙니까? 황토가 쌓이면은 물이 빠지고 나면요 어찌 되겠습니까? 지금 메뚜기 유충들이 자생적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전역에서. 그러니까 지금 지금 아프리카 이쪽 지역에서 메뚜기 떼가 했던 이유가 여기가 원래는 건조지대였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비가 많이 왔다는 거예요. 습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 알 속에 그 땅 속에 그 흙 속에 있던 메뚜기 유충들이 지금 부활을 하면서 계속 새끼를 쳐가지고 지금 파키스탄까지 날아왔다고 하는데 중국은 그래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주 지역이라든지 이 중국의 중부 남부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메뚜기가 지금 창궐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 빠지고 나서 기온이 올라가면요. 이 지역도 전체적으로 메뚜기가 창궐할 겁니다. 메뚜기 창궐하겠죠.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 인도 쪽에서 넘어오는 애들까지 하면은 메뚜기가 이제 그 식량을 다 갉아먹을 거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이 빠지고 나면요.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이게 뭡니까? 수인성 전염병. 이거는 우리나라도 뭐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지금 제대로 방역이 됩니까? 그러다 보면은 중국 전역에 이제 전염병이 창궐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왜 북한을 보려고 하면은 북한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려고 하면은 중국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같이 봐야 되고 중국이 무너지는 타이밍을 봐야지 중국이 무너지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과 북한이 같이 무너지는데 문재인 정권이 그때를 노리고서 이제 북한을 점령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 통일 대통령을 하고자 하는 꿈을 키우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병든 돼지가 인간을 전염시킨다. 무슨 돼지의 그 질병이 인간한테 옮는다고 하는데 돼지가 한 5억 마리 되는데 그거를 한 절반 이상이 죽었다. 그런데 그거를 땅에 파묻으니까는 중국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는 그 농민공들이 그거를 또 다 끄집어내 가지고 돼지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돼지가 인간의 몸에 이미 붙었겠죠. 이미 다 옮겨 붙었겠지. 그런데 그게 학술적으로 조사가 안 돼서 그런 거지. 그 어떻게 조사하겠어요? 지금 우한폐렴 뭐 발생됐다 안 됐다 아직까지도 그 WHO가 제대로 조사를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 지금 제대로 지금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중국도 네이먼구 쪽에서는 흑사병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흑사병은 작년 10월 말 11월 달에도 나왔는데 흑사병 계속 생긴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과학자들이 2016년부터 10개 성에서 중부지방 10개 성에서 돼지독감 바이러스가 퍼진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작년 12월 달부터는 코로나 우한 폐렴이죠. 우한에서 발생했고 이제 이 중국이 이제 전염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또 중국은 흑사병에 지금 동남아에서는 댕기열로 7명이 사망했는데 라오스가 코로나로 한 명도 사망을 안 했는데 댕기열로 사망을 했다는 거죠. 그 이 모기들도 이제 앞으로 중국 전역에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전역이 옛날 중세가 무너질 때 중세가 왜 무너졌냐? 흑사병 때문에 사람이 죽으니까 지배 계층 구조가 바뀌어버린 거죠. 뭐 시장도 죽고 상인도 죽고 뭐 지주 뭐 귀족들 다 죽어버리니까 살아남은 놈이 그 재산 가지고 지가 뭐 왕노릇 하는 거고 지가 귀족 노릇 하는 거고 지가 뭐 장사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계층이 바뀌어버리고 그러면서 뭐가 생겼습니까? 르네상스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그 중세도 이 인간을 억압했던 그 로마 카톨릭이 무너지고 억압했던 게 이 봉건 사회가 이게 무너진 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 흑사병, 이 전염병으로 많이 죽어 나가니까는 이게 확 지배 구조가 뒤바뀐 건데 지금 중국이 이렇게 억압을 하고 하는데 기독교 신자들 억압하고 탄압하고 뭐 장기 적출하고 파룬궁 수련자들 장기 적출하고 이런 걸 하는데 이렇게 다 죽어나고 나면은 이 지배계층이 이제 바뀔 겁니다. 그래 될 거다. 그런데 이제 이래 되면 이제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중국 해안가에 있는 원전들이 이게 뭐 침수가 되든 원전이 뭐 사고가 나가지고 방사능이 유출돼가지고 한반도로 오는 거 아닌가 하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해양대학을 나오고 배를 타고 이 지역을 많이 다녔습니다. 이 빨간색이 이게 쿠르시오 해류인데 이게 올라오다가 제주도 남방에서 갈라져가지고 우리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바레만에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의 바닷물과 중국의 바닷물이 섞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100%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 이 자연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거의 없다. 이론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중국 쪽의 물들은 누래요. 반면에 한국 쪽의 물들은 파랗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물이 섞여가지고 이 오염물질이 한국 쪽으로 오는 거 아니냐 하고 국민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쪽의 물들은 황허나 이런 데서 뻘물, 그 흙탕물, 진흙 이런 것들이 같이 내려오니까 그런 것들하고 방사능 그런 물질들하고 오염 물질들하고 이 침전 같이 뭉쳐져 가지고 바다 속에 깔아앉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방사능이 오는 건 아닌가. 여름에 문제가 방사능이 오염된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 그 여름에는 이 남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뭐 메뚜기도 이 한반도 쪽으로는 오기가 힘듭니다. 이 바람 때문에 그 원전의 그런 오염 물질도 그렇고 태풍도 북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분다.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태풍이 불어오면은 모든 쓰레기나 원전 그런 방사능 오염이나 오염 물질이나 뭐 메뚜기 떼나들이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는 거지 한국으로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데 이제 봄, 가을은 양쯔강 기단이 이제 좀 그 활발히 하니까 뭐 그럴 때 이제 이 가을 하고 이제 봄에 바람이 이제 한반도 쪽으로 뭐 조금 넘어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수증기가 증발하고 하면서 또 많은 오염 물질들이 바다에 깔아앉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걱정할 만큼의 그런 방사능 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보시면 너무 걱정하셔야 된다. 그리고 자연 속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방사능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다 방사능이죠. 그러니까 방사능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강에서 물고기 떼들이 그 떼죽음 당하고 있고 뭐 북중국 폭설, 우박, 허리케인 뭐 농작물 피해로 지금 수박밭을 갈아엎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뭐 지진에 이제 화산이 백두산 옆에 또 화산이 터진다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러니까 올 겨울에 식량 부족으로 중국이 대량 아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 달러가 있으면 뭐 미국에서 사오면 되는데 미국에서 사올 달러도 없다. 그리고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가뭄 때문에 이 밀 수확이 올해가 밀 농사가 잘 안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사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아시아 국가들이 올 3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다 이 쌀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쌀이나 밀가루를 팔 수 있는 나라도 없고, 그리고 그거를 사올 중국이 달러도 없다. 그리고 이제 그 유류 부족, 이제 그런 이야기, 기름 부족하다. 왜냐면 달러가 없으니까 기름을 못 사오죠. 그러니까 올 겨울에 얼어 죽고 굶어 죽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뭐 수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자영업자들이 2억 명 이상 실업자가 됐고, 농민공들도 지금 실업자가 폭증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자연재해 때문에 농사가 다 망쳐졌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실업자들이 4억, 5억, 6억, 7억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럼 정권 뒤집어지는 겁니다. 원나라, 명나라 교체기, 명청 교체기도 다 이게 실업자, 이런 거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가랍자고 된 건데,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기업들이 다 탈출하고 있다. 팍스콘이 나갔는데 일자리가 100만 개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뭐 많이 들어보실 거고. 그리고 산사태 붕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다 지금 저기 중부지방이 아마 다 저기 전염병 창고라고 그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중국권 주력부대 한 50%가 중부지방에 있는데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될 거다. 뭐 그렇고 베이징은 우한 폐렴으로 도시가 봉쇄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떼죽음 당해서 이제 베이징 밖으로 나갔다 어디 갔는지 지금 시진핑이가 한 달 넘게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 지역 군벌들이 활기를 치는 거죠. 그리고 중국 군내 장점인파 숙청 작업이 진행 중인데 중국 해군의 아버지를 뇌물죄로 체포했다. 그러니까 시진핑계 장점인계가 치고받고 싸우다 보면 내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이제 뭐 정콘에 몰리면 중국을 공격하거나 미국에 잘 보이려고 혹은 뭐 북한이 무너지면 난민들이 북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쭉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대만과 인도에 최신 무기를 판매하고 중국 함정에 지금 미국산 엔진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 다 스톱해니까 중국산 최신 함정들이 가동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인도에 F-15 및 F-16 공장을 추진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미국이 홍콩 특별법을 폐지하니까 중국으로 들어가는 달러의 90% 가까이가 홍콩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원천 봉쇄되고 중국에 들어갔던 달러들이 다 빠져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달러가 사실은 경제에서 피 같은 존재인데 피가 쫙 빠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미국 내 중국 기업들의 상장 폐지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 중국 유학생들, 공산당 자녀들 다 퇴출하고 있고 공산당이 숨겨놓은 자금들 다 빼앗고 있다. 그리고 홍콩 시민에게 뭐 미국이 비자 발급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온 거 보셨을 거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도 화가 나가지고 중국의 북극권 진출에 화가 나가지고 최신 미국기를 긴급 수출했다. 뭐 저기 중국에 이제 여러 가지 대공 미사일 전투기 이런 부품들 수출하는 거 중단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군과 싸우던 중국군이 히말라야 분쟁 지역에서 1.5km를 후퇴했습니다. 그 의기양양하던 중국군이 후퇴를 했다. 이게 뭐냐면 전쟁을 할 수 없는 군대라는 거죠. 지금 중국이 콘에 몰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한국군도 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북한 급변 시 한반도 공격 1순위가 중국군 북구전구다. 그래서 지금 육군 교육사령부에서 이제 연구를 시작했다는 거다. 용역을 줘가지고 중국군 북부전구를 격파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건데 이 교육사령부가 하면은 육군이 한 50만 되죠. 52만 되는데 육군을 다 교육을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해군하고 공군은 뭐 저기 원체 이 한국군이 원체 이 중국군보다 세다 보니까 근데 지금 육군이 지금 이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군이 중국군을 주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한국군이 북한 점령 시 충돌할 수 있는 군대다. 이래 보시면 되겠고 지금 압록강이 지금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도 지금 뭐 비가 엄청나게 온다고 하는데 압록강이 홍수 위기고 두만강도 홍수 위기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압록강 두만강이 넘치면요 거기가 이제 아수라장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북한군 혹은 뭐
북한 주민들이 야, 뭐, 배고프다, 먹고 살겠다,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하고 만주 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뭐, 가다 보면 총 들고 가는 애들도 있을 거고, 뭐, 그렇겠지. 그러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에 확 무너지는 거죠. 국경선이 무너지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단계적으로 계단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한순간에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육군 2사단을 해체했는데, 적 심장 파고드는 최정예 부대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게 공룡부대 신속 대응사단을 창설한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문재인 여권이 막 사단들, 전방 사단 해체하고 하니까, 야, 이거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고 막 난리를 쳤는데, 알고 보니까는 신속 대응사단을 창설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육군이 그 장갑차 타고 전차 타고 그 진격하는 게 아니고, 헬기 타고 나르는 육군이 된다는 겁니다.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수리온 400대를 양산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 사단을 해체해가지고 이제 헬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단으로 이제 바꾼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적진에 들어가려고 하면 뭘 해야 됩니까? 적진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런 이제 경장갑차, 여기 대전차 미사일도 탑재를 하니까 이게 사실상 이 경전차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침입 후 헬기에서 이제 수송을 하고 이런 우리 C-130 수송기에서 2대를 이렇게 수송을 할 수 있답니다. 이런 걸 갖다가 지금 독일에서 현대로템이 기술을 이전받아가지고 대량 생산하겠다는 거죠. 이게 여차하면 뭡니까? 그 평양을 점령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왜 평양을 점령을 해야 되는가? 지금 뭐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바꾼다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이 성별, 이 지역번호가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 오른쪽에 빨간색, 왼쪽이 기존에 파란색 원안에 있는 게 기존이 아니라면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2020년 10월부터 바꾸는 건데 임의번호로 바꾼다는 거예요. 랜덤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별 있고 저기 지역번호 집 주소가 번호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바꾼다는 거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측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를 폐지한다 하는데 이 폐지가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앞으로 폐지가 되면은 범죄자를 추적을 하려고 해도 저 지역번호가 싹 다 바뀌어버리고 하면은 그러면 추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흑아들, 허커가 없는 애들이 한국에 대량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갑자기 인구가 5천만이 아니고 6천만, 7천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주민번호 그냥 막 내주고 해가지고 지역에서 선거하면은 지역에 부정선거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의 국회의원이고 뭡니까? 지방선거고 전부 다 민주당이 되겠지. 그짓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중앙선관위가 선거 잘못 관리해가지고 부정선거라고 지금 젊은 청년들이 블랙 시위하고 난리가 났는데, 저렇게 싹 바꿔버리면요, 이제는 누가 누군지, 어디서 사는지, 범죄 집단, 범죄를 해도 추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북한에서 성접대 받고, 충성맹세하고 하고 온 애들, 지금 북한에 그 주민번호 다 가 있고, 그 중에 또 일부가 CIA가 또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50만 명이래. 그 북한 가서 성접대 받은 애들이, 충성맹세한 애들이 50만 명인데, 그거를 CIA가 주민번호하고, 집 주소하고, 이름, 동명이인 다 확인해가지고 명단 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몇 번 해드렸어요. 그러면 저렇게 번호 바꿔버리면은 알 수가 없겠지. 그거 나 아니야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번호가 지금 기존에 있던 사람도 바꾸겠다는 건지 아니면 신규로 발급되는 사람들 한해서만 바꾸겠다는 건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행안부에서 저런 자료가 나왔다는 게 누가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2020년 10월부터 올해 10월부터 주민번호를 바꾼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공론화도 안 돼 있고 왜 이렇게 깜깜이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거 진위 여부를 좀 행안부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되면 어찌 됩니까? 지금 박지원이나 그 서훈국가안보실장이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 북한에다가 미국의 대북 제재를 뚫고서 뭔가 돈을 보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런 사람들을 앉혔다는 거는
북한한테 이 괜한 희망을 줘가지고 시간 끌게 하겠다는 거죠. 북한이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 앞으로 북한 폭우 쏟아지고 하면 농사 다 엉망될 거 아닙니까? 태풍 오고 하면은. 그러면 굶어 죽는 거지. 굶어 죽고, 아이고, 배고프다 하고, 뭐, 만주 쪽으로 흘러갈 거고, 만주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이 평양이 텅 비거나, 평양에 내전이 벌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다 죽거나, 그래가 시간 끌어가지고, 평양에서 내전 벌어져가지고, 뭐, 다 죽거나, 뭐, 만주로 올라가거나, 그랬을 때, 신속 대응사단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문서구에 있는 문서들 다 확보하고, 그거 다 이제, 뭐, 없애겠다는 그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도가 충분히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말도 안 하고 지금 저 범죄에 어떻게 오용될지 공청회도 안 하고 주민등록증을 저렇게 싹 바꾼다? 글쎄요. 저 어떤 의도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호커우, 흑아들, 중국의 주민등록증 호커우가 없는 애들이 한국에 대량으로 들어와가지고 각 지역에 살면서 이제 부정선거,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뭐 축구장에 몇십 배 규모의 차이나타운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은 그 흑아들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흑아들이 들어오겠지. 그럼 그런 애들 나중에 주민번호 저렇게 싹 바꿔버리고 해버리면은 뭐 뭡니까? 우리 뭐 시민권 획득하고 뭐 그래 돼버리면요. 나중에 선거가 엉망진창이 돼버릴 수가 있다. 하여튼 저 위험한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이 문재인 정권이 북한이 무너질 때까지 이렇게 시간 끌기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 내정자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당선 축하드립니다 하고 인사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미국에서 미 한인애들 끌고서 친미파 활동했던 사람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고려연방제 김일성이 고려연방제 비난하고 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지금 앞세웠다. 뭐 해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시간 끌어가지고 북한 무너지면은 한국의 신속 대응사단 가지고 북한 점령하고, 그래가지고 뭐 비밀장부들 다 없애버리고, 뭐 그래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국민은 뭐 문재인 정권이 지금 뭐 자기들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이 김정은 정권을 이제 무너뜨리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무너지고 있고 북한이 무너지고 있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살아남으면은 대한민국은 애국가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은 이제 안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한국 사람들이 이제 북한하고 만주, 중국을 다시 재개발하러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 이 책을 좀 많이 사서 보시라고 하는 게 010-6832-0325입니다. 저희 쪽에 안내 문자 보내시고 카드도 되고 하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제 나아가야 될지 그런 것들이 다 저 길이 들어 있습니다. 미국하고 관계 개선. 그러니까 여러분 책 좀 사서 보시고, 자, 월 1만원 정기 후원, 저희가 방송해도 광고비가 안 들어옵니다. 월 1만원 정기 후원 1877-0248로 저 시청료 내신다 생각하고 좀 후원을 해주시고요. 후원 계좌는 438-20-016604 SC제일은행 글로벌 디펜스 워치입니다. 그리고 방송 의견은 응원 문자 샵 7079-0325 한 통에 2,000원입니다. 전화가 아니고 문자니까 이런 걸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사무실 유지하는데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저희가 이승만 연구원, 이승만 외교전략연구원을 개원을 합니다. 이제 개원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충근 박사님하고 또 여러 강사분들 모시고 이제 그런 또 이제 새로운 이제 시대에 맞는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니까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기념 예배를 합니다. 이승만 외교전략연구원 오픈 기념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